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단원 도형의 기초 총정리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본 도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면 각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어요. 점선면 이런 건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고, 그림상처럼 이렇게 점이 쭉쭉쭉쭉 이어져서 선처럼 보이고 그 선이 쭉쭉쭉쭉 이어져서 면처럼 보인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차이입니다. 평면 도형은 위의 그림처럼 삼각형,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평면에 있는 도형이다. 한 평면상에 있는 도형이다. 입체 도형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도형이다 라고 입체 도형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육면체, 원기둥 이런 애들을 입체 도형이라고 했었어요. 교점과 교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점은 어떤 선과 선 아니면 선과 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을 이렇게 교점이라고 했었고요.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날 때는 그 접촉하는 부분이 선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를 교선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직선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직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점, 이 점과 이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한 개뿐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은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 그렇게 해서 이런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직선 AB 해놓고 AB라고 써주고 양쪽 화살표 표시해 준 것, 직선에 대한 표시였어요. 그래서 얘는 점 A와 B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표시였고요. 직선에서 이제 다른 반직선, 선분이라는 것도 배웠었어요.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서로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냐면 AB는 이렇게 A에서 B 방향으로 간 것, BA는 B에서 A 방향으로 간 것, 요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볼 때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선분이다 라는 건 무엇이냐? A와 B 점에서 더 삐쭉 밖으로 나가지 않고 딱 거기까지만 있는 걸 선분 AB라고 합니다. 점선면각 두 점 A, B 사이의 거리. 자, 거리는 최단거리, 제일 짧은 거리, 가장 짧은 선분 A, B의 길이. 어떤 점과 점 A와 B가 있을 때 이 점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거리라고 말하는 거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직선이에요. 그래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건 가장 짧은 선분으로 만들어진 길이를 거리라고 한다. 자, 중점이 무엇이냐? 중점은 가운데 중자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점이다. A와 B 정 가운데 있는 점이다. 그래서 M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우리가 미들 이런 거 말할 때 그 M자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선분 AB의 중점이다 라고 M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AM까지 길이, MB까지 길이가 여기가 서로 똑같습니다. 가운데니까. 이제 각에 대해서 배울게요. 각 AOB라고 되어 있고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A점, O점, B점이 서로 이루는 각, A에서 O까지, O에서 B까지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이루는 각을 각 AOB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두 개의 변이 이루는 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점 O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 OA와 OB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 AOB라고 하고요. 요 아래 보도록 할게요. 각 AOB 또는 각 BOA, AOB라고 말하든지 BOA라고 말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가운데 O만 제대로 써주면 되고요. 각 O라고 말해줘도 됩니다. 근데 그 안에 크기가 A라고 주어져 있으면은 그 각 A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각 AOB의 꼭지점은 점 O가 꼭지점이 되고요. 각 AOB의 변은 반직선 OA와 반직선 OB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꼭 반직선이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하면 선분으로 만들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선분 OA, 선분 OB 이런 식으로 해줘도 돼요. 이 그림에는 A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직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각 AOB의 크기 점 O를 중심으로 반직선 OB가 반직선 OA까지 회전한 양이다. 자, 요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겹쳐있던 게 쭉 한 선분이 이동을 해가지고 그 안에 요 각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각에 대해서 좀 더 보자고 하면 평각과 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각은 평평하다. 평평한데 각이 있다. 180도다 라는 거고요. 직각은 요 그림처럼 여기 90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0도는 직각은 90도, 평각은 180도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교각, 맞곡지각이 나왔는데 교각은 지금 두 개의 직선, 요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면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서로 교차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의 각이 나왔죠. 요런 애들을 교각이라고 합니다. 교차돼서 나오는 각을 교각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맞곡지각이 있어요. 맞곡지각은 마주보고 있는 각 A와 C 그리고 D와 B 그래서 A와 C가 맞곡지각이고요. B와 D가 맞곡지각입니다. 그리고 맞곡지각의 성질, 맞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래서 A 각의 각 A의 크기와 각 C의 크기가 같고 각 B의 크기와 각 D의 크기가 같다 이거입니다. 맞곡지각끼리는 크기가 서로 같다. 점선면각. 자, 여기 직교 볼게요. 직교는 우리가 아까 어떤 두 개의 선이 이렇게 교차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직교다라는 거는 그 교차되는데 각이 직각으로 교차가 된다라고 해서 그럴 때 교각이 직각일 때 서로 직교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직교한다.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수직 이등분선. 자, 여기에는 말에 모든 성질이 다 들어있어요. 수직이면 아까 직각이고 90도인 거죠. 그리고 2등분이 된다. 직각이면서 2등분이 되는 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OB라는 선분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얘와 수직이 되면서 직각이 이루면서 그리고 그 나눠지는 이 선 때문에 나눠지는 양쪽 부분이 서로 2등분이 되는 선, 그게 요 L이라는 수직 2등분 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이렇게 10cm라는 뭐 어떤 선분이 있었다. 그랬을 때 수직이면서 얘와 직각을 이루면서 어떤 선이 그려졌는데 그 애가 정확히 여기를 뭐 5cm, 5cm로 나누게 되더라. 그럼 얘는 수직 2등분 선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수선의 발이다. 수선의 발이 나왔어요. 수선의 발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수선은 수직인 선이에요. 수직인 선. 그래서 어떤 L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얘와 수직인 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고 어떤 점이 하나 이렇게 P라는 점이 있었다. 근데 이 P라는 점과 L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다가 수직으로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다. 여기 직각이 되게끔 어떤 선을 그렸다. 근데 수선의 발이래요. 우리가 발은 항상 이 몸 중에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거니까 수선의 발이라는 건 여길 말하는 겁니다. 이 선에서 쭉 내려왔을 때 이 직선과 만나는 딱 그 땅의 지점, 이 부분을 수선의 발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이걸 이용해서 말할 수 있는데 P라는 점과 L이라는 요 선은 서로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두 개에서 최단 거리, 가장 짧은 거리는 어떻게 나타냈었냐? 그걸 잇는 선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수직으로 만들어서
그 점과 이 직선이 수직으로 된 그 거리, 길이. 그래서 수선의 길이가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꼭 수직으로 그었을 때 나오는 길이가, 왜냐면 이렇게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선분이 있다. 이 선분에 그을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선이. 그랬을 때 그 중에 가장 짧은 애는 얘가 직각으로 내려왔을 때가 가장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그 수선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수선의 길이가. 자, 이제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관계. 자, 우리가 위에 있다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위에 있다. 위에 있다는 우리가 항상 뭐 위아래 느낌으로 보면 사실 여기 있어야 위에 있는 느낌인데, 이 위에 있다라는 느낌은 겹쳐져 있다라고 겹쳐 있다 라고 생각을 해줄 거예요. 위에 있다. 이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위에 있다, 뭐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말하면 점과 직선이 겹쳐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땐 이 B가 위에 있어 보이지만 이거는 위에 있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수학에서 말하는 위에 있다는 겹쳐져 있다기 때문에 위에 있지 않다는 겹쳐져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평면 위에 있는, 한 평면에 겹쳐져 있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자, 한 평면, 이 파란색을 평면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고요. 한 평면 위에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서로 교차되는 모양이 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행하다. 서로 평행하게 가면은 교차되지 않고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치한다는 지금 뭐 한 거냐면 어떤 하나의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완전히 포개지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선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 LM이 만나지 않을 때 두 직선 LM은 서로 병행하다. 자, 지금 요 1번과 3번 상황은 어쨌든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든지 모든 점에서 다 만나든지.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평행할 때만 만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공간에서 두 직선 위치 관계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방금 말했던 상황이고요. 네 번째, 꼬인 위치다라는 게 추가된 거예요. 꼬인 위치다. 어떤 평면에 하나의 선이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고 또 다른 선은 이렇게 뚫고 지나갔다. 근데 얘네 둘은 만나지 않았어요. 만나지 않았는데 평행한 것도 아니죠. 평행은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되는데 요거는 요 평행 모양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지도 않았는데 평행하지도 않다. 그거를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 얘네는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공간에서의 두 위치 관계. 꼬인 위치가 어느 부분이냐면, 자, 첫 번째는 요 선과 요 선은 요 점에서 지금 한 점에서 만났고요. 요 선과 요 선은 평행해서 만나지 않았고요. 요 두 개의 선이 서로 평행도 아니지만 만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꼬인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꼬인 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자, 아까는 한 평면에서 요 비슷한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직선이 요렇게 세로로 뚫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면에서는 요 한 점에서 만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떤 평면과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평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또 그 평행하다라는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평면과 그 직선이 완전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아까 위에 있다라는 느낌으로 평면 위에 그 직선이 있는 거죠.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서는 이런 모양의 세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고요. 공간에서 직선 L과 평면 P가 만나지 않을 때, 공간에서 만나지 않는다, 그럴 땐 평행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1번 상황에도 한 점에서 만났고 3번에서는 모든 점에서 만났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 건 평행한 상황밖에 없습니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 자, 그림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떤 평면이 지금 P라는 평면이 있고 어떤 직선 L이 내려왔는데 얘는 수직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요 방향만 수직이 아니라 이쪽 방향에서도 수직, 이쪽 방향에서도 수직, 모든 방향에서 수직이 되겠죠. 입체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평면과 어떤 직선이 있으면 모든 방향에서 수직이 될 수 있다. 모든 직선의 수직이 된다. 그래서 평면 P는 서로 수직이다 또는 직교한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호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런 기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L을 평면 P의 수선이라고 하고 점 O를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아까 수선의 발이 뭔지는 배웠었죠. 자, 이번에는 공간에서 두 평면입니다. 공간에서 두 평면은 첫 번째 한 직선에서 만난다.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선이 되기 때문에 한 직선에서 만날 수 있고요. 두 평면이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져 있다면 평행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포개져서 두 개가 완전히 포개져서 이렇게 일치한다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간에서 두 평면 PQ가 만나지 않을 때 두 평면 PQ는 서로 평행하다. 그쵸? 자, 지금 우리가 만나지 않을 때는 다 평행하다였는데 아까 꼬인 위치 나올 때만 만나지 않는데 평행이 아닐 수도 있는 게 나왔던 거예요. 꼬인 위치에서만. 나머지 상황에서는 모두 다 만나지 않는다. 그럼 평행하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평면의 수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책을 이렇게 넘기거나 할 때 요런 모양이 나올 수 있죠. 책은 펼쳐져 있고 한 장을 이렇게 넘기는데 어쩌다가 딱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상황이면 이게 두 개의 평면이 서로 수직이 돼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교한다,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동위각과 엇각에 대해서 배울게요. 동위각의 성질이 따로 있고 엇각의 성질이 따로 있는데 동위각은 우선 무엇이냐? 같은 위치에 있다.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각이 4개 나오게 돼 있고 또 여기서도 교각이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각이 있을 때 왼쪽 위에 있다, 왼쪽 위에 있다. 지금 4개 중에 왼쪽 위에 있는 애는 A죠. 쪽 아래에 있는 4개 각 중에 왼쪽 위에 있는 애는 E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A와 E가 동위각이고요. 오른쪽 위에 있다.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오른쪽 위에 있다. D, 오른쪽 위에 있다. H. 그래서 D와 H가 또 동위각. 왼쪽 아래 있다. 왼쪽 아래 있다. B와 F가 동위각. 오른쪽 아래 있다. 오른쪽 아래 있다. C와 G가 동위각.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서 이게 동위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표시하는 거고요. 엇각이다 라는 건 뭐냐면 엇갈려 있어야 돼요. 엇갈린 위치에 있다. 자, 어떻게 엇갈리게 할 건지 한번 볼게요. 요렇게 Z자 느낌으로 엇갈리게 되는 각. 그래서 여기 각과 여기 각이 엇각이에요. C와 E가 엇각이 되고요. 또 다르게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하면 요렇게 그리자면 B와 H가 또 엇각이 된다. 그래서 엇각은 B와 H, C와 E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평행선과 동위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행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 L과 M처럼 두 개의 평행한 선이다. 그걸 평행선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때 좀 특이한 성질들이 있어요. 이때 평행선일 때만 동위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집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요 A와 B의 크기가 서로 같아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선을 그어놓고 여기 각이 뭐 60도, 여기 각이 60도가 됐다.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같네? 그러면 얘네들이 평행하구나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1번, 2번 설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번엔 엇각에 대한 성질입니다. 평행선일 때만 엇각이 또 같아져요. 엇각 A와 B가 서로 우리가 크기가 같았죠. 아니, 같아진다라는 게 지금 평행선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같아지는 거냐면 우리 평행선일 때 A와 C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는 배웠었죠. 근데 또 C와 B는 무슨 각이에요? 이거 맞꼭지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 C, B가 서로 크게 같아지는데 A와 B는 엇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Z자로 엇갈려 있으니까 엇각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행선일 때 엇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기본 도형의 기초에 대한 총정리 첫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